문제를 생생하고 상상하게 만드는 분들을 모시는 생생초대석입니다. 국민들의 대표를 뽑아놓은 대한민국 국회를 보면서 희망이 생겨야 되는데 정말 대한민국에 희망이 있을까 하는 한숨만 나옵니다. 그래도 그 속에서 일을 하는 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걸음 한 걸음 우리 사회가 조금이라도 나가는 거겠죠. 공정한 경제 생태계를 만들겠다는 커다란 포부로 국회에 들어가 의미 있는 여러 법안을 만든 분을 모셨습니다. 최이배 전 의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최이배입니다. 네. 의원 앞에 전자 붙는 거 속상하지 않으세요? 아니, 뭐, 전혀요. 저 보통 그 국회를 떠나오면서 네. 많은 분들이 이제 뭐 시원섭섭하지 않냐는데 시원합니다. 시원하세요? 예. 그러실 만도 할 것 같아요. 또 네. 마지막에 국회 예. 마지막에 또 많은 일들을 그렇죠. 끝까지 좀 큰 일이 많이 있었습니다. 저한테는. 그래서 또 시원하다는 데 더 무게중심이 실렸다는 말씀이 믿어집니다. 보통 국회의원들이 의원직 끝나고 또 자기 정체성을 좀 정치인으로 많이 규정을 하세요. 뭐 정청래 의원도 그러셨고 뭐 손혜원 의원도 제가 보기엔 그런 것 같고요. 최 의원님은 지금 현재 자신을 어떻게 소개하세요? 제가 이제 직은 여러 번 바뀌었습니다. 근데 이제 업은 바뀌지 않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직은 뭐 회계사를 하다가 또 시민운동을 하다가 국회의원이 됐다가 지금 현재는 아무것도 안 하는 이제 백수도 하고 있는데 하지만 항상 저는 이제 어떻게 하면 우리나라의 경제가 좀 더 올바르게 바뀔 수 있게 할까. 뭐 재벌개혁, 금융개혁, 규제개혁, 노동개혁, 뭐 재정개혁 등등의 많은 그런 경제 관련된 개혁 분야들이 있고 네. 그 분야를 다 합쳐서 저는 이제 한국 경제 구조 개혁이라고 이제 크게 이제 표현을 하는데요. 네. 그것을 위해서 계속 고민하고 또 연구해서 뭔가 대안을 만들어서 그걸 정책으로 제시를 하는 일을 해왔고 그게 이제 제 업이었고 솔직히 지금 놀고 있지만 지금도 그런 것들을 계속 머리에 떠나지 않고 고민하고 있고 좋은 아이디어가 나오면 또 그런 것들을 알고 있는 국회의원님들이나 또 정부 쪽에도 계속 제안을 하고 네.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예. 직은 바뀌었지만 네. 업은 바뀌지 않았다. 네. 이게 최이배 의원의 정체성인 것 같아요. 그러기에 지금 백수여도 이렇게 당당하신 것 같고 예. 참 당당하시네요, 백수인데. 뭐 저도 가끔 이럴 때도 있을 수 있다라고 그럼요. 생각하고. 맞습니다. 예. 근데 작가도 되셨잖아요. 이번에 작가로 데뷔하셨잖아요. 예, 참 부끄럽습니다. 책을 쓴다라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네. 새삼 느꼈습니다. 무슨 책 내셨어요? 예, 공정한 경제 생태계 만들기라는 책을 썼는데요. 그게 제가 지난 4년간 의정 활동을 하면서 처음 국회에 들어갈 때 목표, 그리고 국회를 나오면서 돌이켜보면서 내가 어떤 일을 했는지, 그리고 또 21대 국회는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지에 대한 내용을 좀 정리를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네. 책을 좀 번갯불에 콩 구워 먹듯이 쓰긴 했습니다만은 아무튼 좀 제 나름대로 생각을 정리하는 기회이기도 했고 그래서 네. 새삼 작가라고 하니까 처음 들어보는데 어색합니다. 근데 네. 제가 이 책을 읽어봤어요. 네. 공정한 경제 생태계 만들기, 이 최이배 의원이 지은 책인데, 사실은 국회의원이 책지었다고 하면, 자기가 한 일 자랑하겠지. 예. 뭐 그런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아마 지금 청취자분들도 그러실 텐데, 이 책은 조금 달라요. 여러분들, 그래서 제가 최 의원을 초대했고요. 이 책을 읽으면 한국 경제가 보입니다. 그러니까 한국 경제의 구조적인 문제와 그리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의원님이지만 의원으로 대표되는 최이배 의원뿐만 아니라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애쓰고 노력하는지가 보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께 이 책 선물을 우리 의원님이 가져오셨어요. 몇 분 저희가 선정해서 의원님이 만든 이 책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샵 0945 우물정 0945로 의원님 책 받고 싶으신 분들 문자 보내주시고요. 그냥 단순히 국회의원이 적은 책 아니에요, 여러분. 왜냐면 그러면 신청 안 할까 봐. 왜냐면 저도 그런 마음으로 봤기 때문에 읽을 만한 책입니다. 여러분 샵 0945 우물정 0945로 문자 보내주세요. 의원님 책을 저희가 선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네. 아는 만큼 보인다라고 이 책 네. 읽고 의원님에 대해 좀 다시 보게 됐어요. 회계사셨죠, 원래. 네. 회계사가 되고 가장 큰 회계법인 입사도 하셨어요. 네. 3년 있다가 근데 네. 퇴사를 하고 시민단체에 들어가셨어요. 그렇죠. 왜 그런 선택을 하셨어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제가 공익적인 삶을 살고 싶다라는 그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지향점이 있었습니다. 어려서 이제 뭐 몸이 좀 안 좋았고 또 수술도 했고 그 과정에서 뭐 도움도 받았고 뭐 이제 이런 게 제 어려서부터의 마음속에 자리를 잡은 것 같아요. 자연스럽게 이러면서 어떻게 하면 어려운 사람들을 돕고 살까 뭐 이런 걸 이제 철없을 때부터 생각을 했고 그러다가 선택한 제가 이제 과가 행정학과였습니다. 행정학과라는 곳이 공익을 추구해서 그 공익을 실현시키는 게 이제 행정인데 국가 행정인데 처음엔 되게 좋은 공익이라는 목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과를 선택을 해서 갔는데 막상 공부를 하다 보니까 공익이라는 것이 되게 어려운 겁니다. 모두가 좋다. 너도 좋고 네. 나도 좋다라고 하지만 그 이면에는 그 타협점을 만들기 위해서는 그렇죠. 너도 양보하고 나도 양보해야 되고 그래서 너도 조금 손해보고 나도 조금 손해봐야 되는 거거든요. 그 타협점 만들어내는 게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근데 그게 마치 있는 것처럼 생각하고 시작을 하면은 그 학문이 이해가 가는데 그걸 만들겠다고 생각하면은 답이 없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이제 학과 공부에서는 제가 좀 흥미를 잃고 뭐 좀 뭐 대학 때 다른 놀거리를 많이 찾아다니다가 늦게 이제 본 게 회계학 책이었는데요. 저는 회계학 책 보면서 너무 재밌었습니다. 그러니까 선한 가치라는 건 눈에 보이지 않았는데 네. 그 눈에 보이는 가치를 실현할 수 있는 회계 학문을 발견하신 거군요. 그러니까 이제 회계학이란 건 되게 기술적이거든요. 네. 숫자를 가지고서 떨어지죠. 딱딱 떨어지는 네, 능력. 네. 그래서 이제 이게 나한테는 적성이 맞는데 나는 되게 공익적인 어떤 활동을 하고 싶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면서 고민을 하다가 이제 찾은 것이 그때 당시에 참여연대라는 시민단체에서 소액주주 운동, 재벌개혁 운동을 했거든요. 그래서 내가 회계사 자격증을 따고 나서 저 시민운동을 하면 내가 원하는 일을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죠. 그래서 이제 공부의 목표가 회계사가 돼서 시민운동을 하자라는 게 목표가 되어서 회계법인에는 이제 그 수습을 의무적으로 2년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걸 마치고 이제 시민운동에 가게 된 거죠. 그러니까 업을 이루기 위해 직을 선택하신 거네요. 그렇죠. 그렇죠? 예. 근데 그 몸담았던 회계법인이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회계법인이잖아요. 지금도 이름만 들으면 알만한. 예. 그럼 사실은 일하다 보면 마음이 변할 수도 있고 저라면 그랬을 것 같은데요. 근데 좀 그때는 아무튼 어린 때였지만은 되게 목표가 명확했습니다. 저는 제가 아무튼 빨리 이 회계법인을 에서 수습을 마치고 빨리 가서 시민운동을 해야지, 소액주주 운동해야지, 재벌을 바꿔봐야지 이런 욕심이 더 컸던 네. 것 같아요. 전 또 시민운동 하고 싶다는 사람은 처음 봤네요. 그러니까 하다 보니까 시민운동을 하는 사람은 봤어도 네. 시민운동이 하고 싶어서 직업을 선택하시는 분은 어쨌건 제가 알기로는 처음 뵀는데. 저도 저밖에 모르겠습니다. 제가 지금 책 신청을 굉장히 네. 많은 분들이 해주고 계세요. 7682님 애청자입니다. 의원님 책 내용 궁금해요. 신청할게요. 3402님 책 보고 싶어요. 1862님 존경하는 최이배 의원의 작가 데뷔를 축하합니다. 생생경제에서 적극 추천한 공정한 경제 생태계 만들기 신청합니다. 5250님은 신한은행 인천터미널 지점장 강동원인데요. 최 의원님 책 읽고 싶어요. 뭐 이렇게 많이 보내주셨는데 그 제가 의원님 책 중에 가장 좋았던 부분이 이 부분이에요. 제가 좀 읽어볼게요. 네. 공인회계사는 회계나 세무 전문가로서 기업의 조력자 역할로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국가가 인정해준 회계사의 역할을 협의로만 쓰지 않고 광의로서 쓰임이 있길 바라는 거죠. 회계사는 회계정보라는 공공재를 만들어내고 공정한 납세 의무를 이행하도록 돕는 대한민국 경제의 심판으로의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회계사 스스로 공공의 영역에서 일하고 있다는 자긍심을 갖고 그 역할을 해야 합니다. 본인이 감동받으신 거예요, 지금? 제가 참 제가 썼는데 잘 썼네요. 그래서 네. 결국은 이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 무대의 자리를 국회로 옮기신 거예요. 그렇죠. 결론부터 여쭤볼게요. 어떻게 처음 마음 먹은 거 어느 정도 현실화하셨어요? 한 절반? 절반. 저는 대한민국 현실에서 그 정도면 선방했다 생각합니다. 네. 제가 이 경제개혁을 하겠다라고 시작한 지가 벌써 20년이 넘었습니다. 98년부터 시작을 했으니까요. 그중에 국회의원은 4년이라는 한 부분일 뿐이고요. 굉장히 꾸준히 오랫동안 일했고 그게 조금씩 저는 뭐 우리나라 재벌들이 또 경제가 좀 더 나은 방향으로 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변화에 나름 일조를 했다고 자긍심을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국회 들어가면서 4개의 법을 꼭 바꿔보고 싶다라고 했던 게
우리나라 재벌들의 어떤 그 기업 지배 구조로 바꿀 수 있는 상법, 그리고 또 이 재벌 총수들이 일감 몰아주기 같은 걸로 부당하게 이득을 얻는 것을 막기 위한 공정거래법 개정. 네. 그다음에 세 번째가 이제 회계사로서 꼭 하고 싶었던 게 회계 투명성 강화를 위해서 우리나라의 그 주식회사 외부 감사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겠다. 네 번째가 우리나라의 경제가 점점 그 저성장 국면으로 가면서 힘들어지는데 여기에 새로운 활력을 주기 위해서는 선제적인 구조조정이 필요하다. 그래서 뭐 이 구조조정이라고 한다면은 뭐 이렇게 사람 그 일하는 노동자들의 일자리를 뺏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죽어가는 기업을 살려내서 회생할 수 있는 일자리를 유지시키고 더 키울 수 있다라는 네. 거거든요. 그래서 그걸 하기 위해서는 이제 채무자 회생법을 개정하고 싶다 해서 이 네 가지가 이제 머릿속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 하셨어요? 그 중에 두 개 앞에 거 상법과 공정거래법은 못했고요. 네. 뒤에 두 개 거는 해냈습니다. 자, 그러면 네. 한 거부터 이야기하죠. 네. 외부감사법 얘기하셨어요. 그러니까 네. 회계사로서의 전문성을 갖고 만든 법인데 저는 사실 이 책 읽으면서 이 법 얘기하면서 아니 이 당연한 게 지금까지 없었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게 이거잖아요. 회사의 감사를 네. 회사와 전혀 이해관계가 없는 외부 사람으로 한다. 하고 있는데 네. 그 사람을 뽑는 게 회사다 보니까 네. 그리고 그 사람에게 돈을 줘요. 그러니까 회계사가 외부 감사인으로 들어갔는데 독립성을 잃어버리는 거죠. 왜냐하면은 다음 또 회계 감사 계약을 따야 되니까 돈을 주는 게 기업이다 보니까 기업 얘기를 들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가불관계가 형성이 돼서 회계사 아까 이제 쭉 말씀드렸던 공정한 경제의 어떤 심판 역할을 해야 되는데 가서 그냥 기업의 일을 도와주는 소원 수리해주고 그렇죠. 오히려 기업에서 분식회계하는 것을 덮어주고 뭐 이런 이제 역할로서 점점 그 처지가 궁색해진 거죠. 그래서 이거를 바꾸기 위해서는 외부 감사인의 독립성 확보를 위해서 이 기업이 감사인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공공의 국가가 외부 감사인을 선정해서 기업에다가 일을 시키게 하자. 외부 감사를 맡기게 하자라고 한 것이 이제 제가 주장했던 거고 그거를 이제 하려고 했더니 저항이 심해요. 네. 기업들은 이제 감사를 아무튼 너무 엄격하게 받아야 되는 게 싫고 하니까 그래서 제게 반대가 있어서 제가 이제 나름 합리적으로 중재안을 만들어낸 게 보통 회계감사 계약을 3년을 체결하는데 그중에 두 번, 6년은 기업이 지금대로 하던 대로 자유수임을 해라. 니들이 원하는 대로. 네. 하지만 한 번, 3년은 국가가 지정해 주겠다. 그래서 혼합을 시키는 거죠. 그랬더니 이거 괜찮네. 합리적이네 해서 그게 법안이 통과됐습니다.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신 게 참 핵심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시민단체 20년간 일하면서 가졌던 이상을 내가 현실 정치를 하면서 현실적으로 조합하는 일을 하신 거잖아요. 맞습니다. 예. 그 눈물 없이 볼 수 없는 과정이 책에 나와 있습니다. 제가 보면서 참, 이 책 보셔야 돼요, 여러분. 네. 지금 7814님 인터뷰 듣다 보니 최 전 의원님의 생각이 궁금해졌습니다. 책 보고 지금의 경제 현실에 대해 같이 고민해보고 싶어요. 새싹입니다. 2923님은 3시에 퇴근하면서 300시간 교육받으러 아이고 3분까지 매일 가면서 듣고 있는 새싹입니다. 그전에도 여러 책이 있었는데 전 최일배 의원님 저서라서 문자 보냅니다. 하도 의정활동을 열정과 적극적으로 하신 분이어서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알아봐 주는 분들이 계시네요. 그렇죠? 다행이네요. 그 했던 고생이 그래도 헛되지는 않은 것 같아요. 네. 이런 것들 보면요. 무엇보다도 이 법안들이 남았다는 게 의원님의 고생한 보람이 있는 건데 또 하나의 법이 채무자회생법이에요. 아까 네. 말씀하신 것처럼 기업들을 망치는 구조조정이 아니라 노동자들을 내쫓는 구조조정이 아니라 약한 기업들의 그 강화를 위해서 그렇죠. 선제적으로 하는 구조조정이다 하셨어요. 조금 이해가.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이제 제조업이 이제 많이 성장 국면이 끝나고 이제는 어떻게 보면 이제 점점 힘이 약해지는 시기가 됐습니다. 경제가 성장하다 보면 그럴 수밖에 없는 구조인데요. 그래서 이제 저성장 국면으로 들어가면서 우리나라 제조업 힘이 빠지는데 특히나 제가 국회에 들어왔던 2016년에는 그 조선업종이 되게 안 좋아서 이 조선업종 대기업도 안 좋지만은 거기에 이제 기자재를 납품하는 부품업체들이 굉장히 안 좋아서 힘들었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 굉장히 우리나라만의 기술을 가지고서 세계적인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중소기업들이 있어요. 네. 그런 기업들은 살려야 되거든요. 그러면은 그거를 가진 그 기업을 찾는 안목을 가지고 그 기업에게 신규 자금을 줘야 돼요. 근데 이제 은행이 옛날에는 구조조정을 하다 보니까 은행은
저위험 저수익을 얻는 굉장히 보수적인 금융기관이라 이런 구조조정의 위험한 곳에 돈을 넣기가 어렵습니다. 네. 그러면 결국 이 돈은 고위험 고수익을 추구하는 자본시장에서 모험 자본이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이 모험 자본이 들어갈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겠다. 제도적인 환경을. 그래서 제가 신규 자금이 들어갔을 때 혹시라도 회사가 망하면 그 신규 자금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변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해주자. 그러면은 뭔가 이제 새로 돈을 넣어야 될 사람이 혹시라도 망하더라도 네. 찾을 수 있겠구나라는 마음으로 넣을 수 있겠죠. 그렇게 해서 신규 자금이 들어가야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이 수요를 받아서 그렇네요. 살아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돌고 도는 거네요. 그렇죠. 선순환이 일어나는 건데 저도 이 부분은 보면서 지금 적용할 수 있는 부분도 뭐냐면 지금 유동성 자금이 너무 많다 그러잖아요. 맞아요. 근데 이게 흘러갈 곳이 없다. 그래서 결국 부동산으로 몰린다 하는데 의원님께서 이 법을 통해서 허약한 기업들을 건강하게 만들고 그 기업에 투자하게 하고 이게 지금 통과된 거죠? 그러니까 예, 통과돼서 이제 이거를 실질적으로 이제 저는 코로나 지금 사태 이후로 우리나라 경제가 더 기업들이 힘들어졌기 때문에 네. 하반기에 가면은 뭐 중소 중견 기업들의 구조 조정이 더 많아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하. 그때 이 제도가 이 법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 제도가 좀 더 실효성 있게 쓰인다면 보다 경쟁력 있는 기업들을 빨리 찾아내서 살리고 그거를 유지함으로써 일자리가 유지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될 수 있다.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시장에 부동산에 투자하는 자금은 경제적으로는 생산성이 있는 자금이 아니에요. 새로운 생산을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기업에 가야 생산성 있는 자금으로 바뀌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기업들에게 이제 그 유동성이 공급될 수 있게 아무튼 제도 개선을 해놨으니까 한번 시장이 잘 작동되기를 좀 기대를 해봅니다. 오늘 생생초대석에서 한 의원의 뭐 치적이나 한 의원의 자서전을 소개하고 싶은 마음은 없습니다. 근데 그 의원이 4년 동안 의정 활동을 하면서 본 한국 경제의 문제점 그리고 해결책들을 여러분들께 좀 소개하고 싶었어요. 예. 그래서 오늘 의원님을 모셨고요. 지금 유튜브 보이는 라디오 창에 삼행시를 지으셨네요. 저한테 운 띄워보세요. 이름 석자. 제 이름으로요? 네. 채점을 매겨보겠습니다. 이렇게 훌륭하게 활동을 해오신 최 전 의원님께서 100점 만점에 만점 드리겠습니다. 유중님께서 그렇게 남겨주셨어요. 오늘 우리 방송 나오셔서 지금 4년간 고생하신 거 힐링받고 가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4600님도 의원님 책 정독하고 싶습니다 하셨고 5027님은 최 의원님 제가 좋아하는 분입니다. 국회의원 하실 때 참 많이 애쓰셨습니다. 1294님은 최 입의 회계사님 책 보고 싶습니다. 이렇게 하셨어요. 회계사 선거도 나가셨잖아요. 예, 회계사 협회 회장 선거 네. 나갔다가 떨어졌습니다. 지난달. 근데 그 표가 굉장히 의미 있는 득표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어떻게 보면 이제 회계사 업계에 있지는 않았었죠. 외부에 있던 사람으로서 아무튼 이번에 회계사의 어떤 그 역할을 아까 전에 그 PD님 읽어주신 대로 좀 변화시켜 보려고 제가 한번 회계사 회장을 해봐야겠다라고 나섰는데, 네. 솔직히 뭐 그 전에 이제 있던 분들 입장에서는 나가셨죠. 그렇죠. 분들 입장에서는 굴러온 돌이었고, 그렇죠. 그 안에 나름대로 또 기득권도 있다 네, 보니까 네. 뭐 2등을 했는데 그래도 짧은 기간 내에 굉장히 네. 선방을 했다라고 네. 평가를 해주시더라고요. 사실 의원님하고는 공정경제 얘기를 해야 되는데 오늘 입도 못 댔어요. 네. 그래서 제가 약속 드릴게요. 빠른 시일 안에 다시 모시고 이 공정경제에 대한 얘기는 좀 따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제 직은 없고 백수고요. 업을 지키기 위해 그래도 백수 생활 하시고 좀 업을 지키기 위해 어떤 일을 하고 싶으세요, 마지막으로? 제가 이제 저도 휴식이 좀 필요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좀 지금은 특별한 어디에 적을 두거나 뭐 하진 않으면서 조금 편하게 자유로운 생각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 과정에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어떻게 하면 한국 경제를 더 낫게 만들 수 있는가, 특히나 코로나 이후로 네. 더 어려워질 것이 뻔히 보이기 때문에 그거를 선제적으로 어떤 정책들을 만들어야 될 것인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근데 그런 게 기존 정치권에서는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밖에서 그런 아이디어들을 계속 만들어내서 좀 아까 말씀드린 국회나 정부 쪽에 계속 제안을 해주고 그런 것들을 좀 체근하는 역할을 좀 하려고 합니다. 네. 오늘 생생초대석에 나와주신 최희배 의원님 감사하고요. 빠른 시일 안에 또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정답 보내주신 분들 감사하고요. 최희배 의원을 향한 그 응원은 제가 의원님께 다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